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자 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보수 및 수당으로 총 2,5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송 관련 비용으로 약 1,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전임 임원진들에 대해서 지출한 보수, 수당,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의 주장을 전부 수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땡땡 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결의는 규약 제정하기 위한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 결의의 하자가 중대해서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규약을 근거로 한 원고의 소재기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중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으로서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행사 방법은 땡땡 사인이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구분 소유자들의 전화번호를 통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의 링크를 전송함으로써 전자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데 땡땡 사인이 전자투표 당시 구분 소유자와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에 동일성을 확인하였다거나 전자투표 과정에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관리단은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감사추적 증명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감사추적 증명서에 의하면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 주소의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클릭하여 서명한 시간과 순서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한 결의의 이런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서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 결의는 의결 종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관리규약 제정은 구분 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절차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단순히 투표의 편의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서명법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관리규약 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단 업무 수행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전자투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전자서명법상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전송하고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 서명하는 방식은 구분 소유자 본인과 실제 투표 참여한 사람 사이에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추적 증명서에 서명 기간과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적법한 본인 인증 절차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판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